기본 정석 13단원 연립방정식부터 봅시다. 기본 문제 1번 xy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자, xy에 관한 두 1차 방정식을 연립했는데요. 현재 연립방정식 1차 방정식의 기본 풀이는 x의 개수나 y의 개수를 같도록 하여 소거시키는 방법이 일반적이죠. 물론 x에 관하여 풀어 대입하거나 y에 관하여 풀어 대입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저는 위식을 1번, 아래식을 2번이라 할 때 2번 식의 개수를 a, x로 맞추어 2번에 a 배하여 빼겠습니다. 즉 1번 식에서 2번 곱하기 a를 빼서 정리하겠습니다. ax 플러스 y는 1과 ax 더하기 a제곱 y는 a. 위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ax 항이 사라지고 1-a제곱 y는 1-a가 됩니다. 이때 1-a제곱은 1-a와 1 플러스 a의 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양변에 1-a로 나누어 주고 싶죠. 그때 함부로 나누면 안 됩니다. 1-a가 0이 아니라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a가 0이라면 나눌 수가 없죠.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첫 번째, 만약 1-a가 0이 아니라면 양변을 1-a로 나누어 1 플러스 a는 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한 1 플러스 a의 값이 0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또 한번 나누어 줍니다. 만약 1 플러스 a가 0이 아니라면 y는 1 플러스 a분의 1로 양변을 1 플러스 a로 나누어 y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1 플러스 a가 0이라면 나눌 수가 없고, 그러면 0 곱하기 y가 1이 되어 어떠한 y도 이 식을 만족할 수 없으므로 y는 해가 없습니다. y가 없다는 것은 a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해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그 다음 이 식에서 x는 주어진 2번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x는 1-ay고 정리해보면 분모 1 플러스 a로 통분하면 1은 1 플러스 a였고 빼기 a니까 결국 x는 1 플러스 a분의 1로 정리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인 만약 1 빼기 a가 0이었다면 양변을 1 빼기 a로 나눌 수는 없는데 살펴보면 좌변도 0이고 우변도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y는 어떠한 수든 다 가능하지요. 따라서 해가 무수히 많아집니다. y가 무수히 많아지면 x도 상관이 없죠. 만약 y가 무수히 많지만 x가 하나라 할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해는 무수히 많은 쌍을 가지겠지만 여기서 보면 몇 번? 2번 식에서 보면 x가 1-ay에서 y가 무수히 많아지면 1 빼기 a 곱하기 y, 그 y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x도 무수히 많아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정리해보죠. a가 1이나 혹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자, 1이나 마이너스 1은 불마 1이라고 하면 되겠죠. 1이 아니거나, 정확히 말하면 1이 아니거나 라기보다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고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풀마 1이 아니면 그때는 해를 이렇게 정할 수 있다. x는 1 플러스 a 분의 1이고 y는 1 플러스 a 분의 똑같네요. 1이다. 그런데 만약에 a가 1이다. a가 1이면 a가 1이면 해가 여기네. 여기. a가 1이면 해가 무수히 많다.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이면 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연립방정식에서 우린 이러한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ax 더하기 by는 c와 a'x 더하기 b'y는 c' 꼴에서 개수분의 개수 a'분의 a와 b'분의 b가 만약 다르면 해가 항상 존재하죠. 그런데 a'분의 a와 b'분의 b가 만약 같다면 이후 c'분의 c까지 같아지면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c'분의 c가 다르면 해가 없다가 되죠. 이 이론을 여기다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개수가 1분의 a가 a분의 1과 만약 다르면 그러면 해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 말은 a제곱이 1과 다르면 a제곱이 1과 다르단 말은 a가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면 이란 말과 같은 말이 되겠죠. 그때는 해가 항상 존재한다. 그렇게 해서 해를 구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a과 a분의 1이 같아진다면 그때 뒤에 개수 1분의 1이 같을 때랑 1분의 1이 다를 때, 즉 위의 경우는 a와 a분의 1이 1로 같다. 즉 a가 1이라는 얘기죠. a가 1이면 모두가 같아지면 해가 무수히 많죠. 만약 1과 다르다. a와 a분의 1이 같지만 1은 아니다. 즉 1이 아니란 말은 a가 마이너스 1로 같아질 수 있죠.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었다면 해가 없다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3-2번으로 가봅시다.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이처럼 미지수가 3개인 연립1차 방정식은 현재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가지 심화 문제에서 녹여져 있으므로 이를 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항상 기본적인 방법은 미지수를 줄여나간다. 그게 기본 아이디어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식의 특징을 항상 살피자, 관찰하자.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식의 특징, 즉 x, y, z의 전체 개수를 더하거나 뺐을 때 공통점이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살펴봐야 될 사항인데 x의 개수는 합하면 5, y는 1, z가 1이 됩니다. x, y, z 전체의 공통이 없습니다. 그러니 더하거나 혹은 뺐을 때도 특별한 것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풀이 방법으로 가도록 합시다. 1번, 2번, 3번으로 두었을 때 1번과 2번으로부터 z를 소구할 수 있으니 z를 빼도록 합시다. 그래서 1번과 2번 더하기를 하면 4x 더하기 3y는 18. 그러네요. 그 다음 z를 또 뺍시다. 1번에서 3번 혹은 2번에서 3번 상관없습니다. 2번, 3번을 더하기 해보죠. 2x 빼기 y는 4가 되네요. 이처럼 xy 관한 연립방정식을 만들고 나면 xy를 구하고 그 구한값을 대입하여 z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하 계산을 생략합니다. 2번 문제를 보면 식의 특징이 있는가, 세 미지수 중에 2개씩만 짝지어서 식을 적어 놨기 때문에 xy, yz, zx 윤환하고 있습니다. x, y, z 윤환식의 꼴을 두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x는 2x, y는 4y, z는 6z, 개수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xx 2개 있고 2y 2y 2개 있고 3z 3z 2개 있으니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x와 2y와 3z가 2개씩 있다. 1번, 2번, 3번식이라고 두었을 때 이들을 모두 더하면 10. 그러니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것을 1번식에 비교해보면 3z의 값이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z 구하고 다시 2번식에서 x, 3번식에서 y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식의 특징을 이용해서 간단히 해결 가능하네요.
다음 문제. 대다수의 학생들이 싫어하고 혹은 어려워하는 소금물 문제입니다. 일부 중학교에서는 교과 과정에서 소금물이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내신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렵게 내는 학교에서는 소금물 문제를 여전히 내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소금물 문제를 확실하게 끝내봅시다. A, B에 서로 다른 농도의 소금물이 들어있다. 농도 얼마인지 가르쳐주지 않았네요. 한번 봅시다. 마지막 질문을 보면 A, B에서 같은 양을 퍼내어 섞었을 때의 농도를 구해라. 구하라는 것은 농도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농도를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 농도를 미지수로 둬야겠습니다. 그래서 A의 첫 농도 A%, B 소금물의 첫 농도를 B%라고 둡시다. 그 다음부터 어떠한 행위를 합니다. A에서 60g, B에서 40g을 퍼내어 섞었습니다. A의 60g과 B의 40g을 섞었습니다. 그랬더니 7% 소금물이 되는데 당연히 60g과 40g을 섞었으니 100g이 되었겠죠. 또 다른 상황, A에서 40g과 B에서 60g을 퍼내어 섞었더니 9% 소금물이 되었는데 이 또한 40 더하기 60으로 100g이 되었을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소금물 문제의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A 농도는 A%이므로 100분의 A 곱하기 소금물량 60g, 여기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이 되겠죠. 더하기 B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농도가 B%이므로 100분의 B 곱하기 40이 됩니다. 즉 여기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까지 더하기를 하면 여기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7 곱하기 100이 되는 것이죠. 같은 방식으로 써줍니다. 좀 빨리 써볼까요? 100분의 A 곱하기 40 더하기 100분의 B 곱하기 60, 100분의 9 곱하기 100. 1번식과 2번식을 연립하여 해결하면 되는데 100이 모두 있으므로 양변에 100을 곱하여 지워줍니다. 그 다음 60A, 40B, 700, 40A, 60B, 900. 이를 연립해서 푸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죠. 이를 연립해서 푼다면 A와 B의 값을 구할 수 있고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따라서 같은 양을 퍼내어 섞었다면 그 농도는 얼마일까요? 물었습니다. 같은 양을 퍼내어 섞었을 때의 농도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소금물과 13% 소금물을 똑같은 양을 섞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3과 13의 평균으로 가겠죠. 그것이 식으로 꼭 한번 보여본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같은 양 몇 그램 몰라 xg 섞었다라고 한다면 100분의 3 곱하기 x, 100분의 13 곱하기 x 이렇게 섞었죠. 그럼 이게 소금물의 양입니다. 그렇습니까? 농도는 소금의 양, 제가 조금 전에 혹시 소금물이라고 했습니까? 정확하지 않은데 소금의 양입니다. 농도란 소금의 양을 소금물의 양으로 나누어서, 즉 소금물 중에 소금이 얼마 있는지 곱하기 100 혹은 100은 사실 안 곱해도 괜찮습니다. 100을 곱하는 이유는 뭡니까? 퍼센트라는 단위로 바꾸기 위해서죠. 그러니 제가 방금 적은 이것은 소금의 양이고 소금물의 양은 얼마입니까? 2x죠. 분모 분자에 x를 곱하기를 해준다면 이 x가 같이 사라지겠죠. 이후 퍼센트로 바꾸기 위해서 100을 곱해준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이 부분은 3과 13의 평균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저는 이렇게 식의 특징을 보고 가는 학생, 이걸 추천합니다. 1번과 2번 식을 보면 60A에 60B가 있습니다. 40A에 40B가 있습니다. 그러니 변끼리 더한다면 최종적으로 100A 더하기 B가 100 곱하기 7, 100 곱하기 9, 즉 7 더하기 9의 100이다. 따라서 A 더하기 B가 7 더하기 9구나. 그러면 묻는 것은 농도, 같은 양을 퍼내어 섞었을 때의 농도이므로 2로 나누어서 8이라고 대답해야지. 이런 식으로 푸는 학생을 저는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식을 관찰하여 좀 쌈박하게 풀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14번 문제는 일의 양, 소위 우리가 일의 양이라고
부르는 문제이죠. 설정, 항상 가득 채운 물통의 물의 양, 그 전체를 1이라고 둡니다. 전체 물통의 물의 양, 물통 전체의 물의 양, 뭐 물통의 부피 다 좋습니다. 전체 물의 양이라고 쓰겠습니다. 그걸 1이라고 한다면 A 수도꼭지로 물을 채운다라고 할 때 시간의 단위는 현재 시간을 주로 쓰고 있고, 그래서 A로 1시간 동안 채울 수 있는 물의 양, 그런 것들을 미지수로 채워줘야 됩니다. A로 1시간 동안 채울 수 있는 물의 양을 small a라고 둡시다. 그럼 B 수도꼭지, C 수도꼭지 각각으로 채울 수 있는 물의 양들을 이렇게 소문자 BC로 두고 나면 식은 3개를 모두 틀어 채웠을 때 1시간, 즉 A와 B와 C가 협력하여 1시간 동안 전체 1을 채웁니다. 이 1은 1시간이 아니라 전체 물의 양이죠. 두 번째, A와 C를 이용하면 2분의 3시간 동안 1을 채우고, 마지막으로 B와 C를 이용하면 2시간 동안 1을 채운다 해서 1번, 2번, 3번씩을 연립하여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식의 양변을 2배 하면 3배의 A 더하기 C가 2가 되고, 위식은 3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이 됩니다. 즉 이 두 식을 째려보면 3B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즉 B는 3분의 1, B가 3분의 1이면 이 식에 대입했을 때 B 더하기 C가 2분의 1인데 B가 3분의 1이므로 C는 2분의 1 빼기 3분의 1,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이므로 A는 6분의 2, 6분의 3, 2분의 1, A는 2분의 1 되겠네요. 따라서 A와 B를 틀어 물을 채운다면 1시간에 6분의 5를 채웁니다. 따라서 6분의 5씩 얼마나 채워야 1을 채우느냐? T는 5분의 6시간. 5분의 6시간은 조금 성의껏 1시간 5분의 1분, 즉 12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3-5번입니다. 13-5번부터 드디어 고등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중등과정을 복습했다고 볼 수 있고, 지금부터는 2차와 1차 연립 혹은 이것도 마찬가지 2차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항식 연산에서 공부를 했죠. 이 또한 1차와 2차의 연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특별한 1, 2차 연립입니다. 이번 식을 봅니다. 1차와 2차의 연립은 기본 방향은 1차식을 2차식에다가 대입하기입니다. 1번식을 보시면 x는 혹은 y는 그걸로 고칠 수가 있죠. y는 x-2를 2에 대입합니다. x제곱에 빼기 2xy 빼기 y는 2가 됩니다. 정리해보시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에 요거랑 요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에 빼기 플러스 3x, 상수항 2였는데 2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x에 x 빼기 3이 0이므로 x는 0 또는 3입니다. 그래서 x가 0일 때 3일 때 각각 y를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와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y는 0,3 또는 0, 마이너스 2네요. 3,1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최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식도 1차와 2차의 연립입니다. 그래서 방법 같도록 할 수 있습니다. y는 4-x를 주어진 2차식의 y에 대입하여 정리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러나 x와 y 더한 값과 xy 곱한 값 합과 곱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x, y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떠올려 봅니다. x와 y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 그런데 하필이면 x랑 y를 근으로 가지니 기존의 우리의 방정식들은 대부분 x에 관한 방정식이었죠. 그런데 그의 근, 알파, 베타라고 했었는데 여기는 x, y를 근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문자 t로 만들어 봅시다. t에 관한. 그러면 t제곱에 두 근의 합 부호반대, 두 근의 곱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x, y를 각각 근으로 가지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할 수 있죠. 그런데 x 더하기 y와 xy 값이 주어져 있으므로 결국은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는 0의 두근이 x, y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방정식은 근의 공식, 반근의 공식으로 풀면 되겠죠. t는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b 프라임 제곱 빼기 a시니까 2가 돼요. x가 2 더하기 루트 2면 그때 y는 2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x가 2 빼기 루트 2면 y는 2 더하기 루트 2가 되겠죠. x, y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둘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대칭식. 대칭식이라 하면 어느 두 문자를 서로 바꾸어도 의미의 두 문자 교환. 어느 두 문자를 서로 교환하여 식을 재설정하더라도 새로 세우더라도 식이 변하지 않는다. 식이 변하지 않아. 그런 식을 대칭식이라고 합니다. 본식과 같이 x, y 서로 바꾸어도 x, y 순서 서로 바뀌어도 상관없죠. 식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식 대칭식. 대칭식이 주어져 있을 때는 이러한 2차 방정식 또는 3차 방정식을 이용하여 접근하면 됩니다. 13-6번 가봅시다. 본식은 2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입니다. 2차 연립방정식의 기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2차를 1차로 바꿀 수 있는가? 2차를 1차로 바꾼다는 건 무엇입니까?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죠.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면 이렇게 바꾸어서 대입 해서 두 번의 2차 방정식을 푼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2차 항을 소거시킨다. 기존의 연립 1차 방정식을 풀 때와 마찬가지로 2차 항을 개수를 맞추어 소거한다. 2차 항 소거. 2차 항을 소거하면 뭘 얻을 수 있습니까? 1차식을 얻을 수 있죠. 그 1차식을 대입하여 1차, 2차 연립방정식을 푼다. 그러면 다시 기존의 13-5번으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2차항 소거가 하고 싶지만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냐? 2차항이 여러 개 있거나 혹은 소거를 하여도 1차가 나오지 않아. 이렇게 있으면 어느 하나를 소거했는데도 1차가 나오지 않겠죠. 물론 경우에 따라 2차항을 한 번에 다 소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대다수 2차항 소거가 여러 개 많아서 불가능하다면 그때는 상수항을 소거합니다. 상수항을 소거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인수분해가 가능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본 문제 13-6번을 같이 봅시다. 1번 인수분해가 가능한가? 자, 이 판단은 일단 우변을 0으로 만들고 생각합니다. 우변이 0이 되어야 인수분해 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에 주어진 1번식의 좌변을 인수분해 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죠. 2x 빼기 y, x 빼기 y. 따라서 2x 빼기 y가 0이거나 x 빼기 y가 0이다 해서 두 개의 1차식을 얻었습니다. 두 개의 1차식을 얻었습니다. 이를 2번식에 각각 대입합니다. 2번식은 5x제곱 빼기 y제곱인데 y 대신에 2x를 대입합니다. x제곱은 16.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고 그렇대 y는 2배의 x이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고 만약 x랑 y랑 같다면 5x제곱 빼기 x제곱이 16이므로 4x제곱 16, x제곱은 4.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고 y 또한 같으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1번을 해결할 수 있다. 2번도 봅시다. 인수분해 할 수 있는가? 여러분 12를 이항시키거나 6을 이항시켜서 인수분해가 가능해 보입니까? 저는 어렵다.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까지는 몰라도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고 과감히 베팅해 봅니다.
그때 2차항 소거가 가능한가를 봅니다. 2차항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두 개씩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개가 있다면 2차항 소거가 어렵겠지만 둘은 개수가 완벽히 같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2번을 뺀다면 2차항이 한 방에 소거가 됩니다. 따라서 3x에서 x를 빼면 2x, y에서 마이너스 y를 빼면 플러스 2y가 되고 6이 되겠습니다. 즉 x 더하기 y는 3이라는 1차식을 일거에 한 방에 얻을 수 있습니다. x 더하기 y가 3이면 1번식 또는 2번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y는 3 빼기 x로 대입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2번식에 대입해 봅시다. 개수가 상대적으로 작으니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x 빼기 y, x 빼기 y는 6. 보시다시피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고, 이 2차 방식을 풀어 x를 2개 구하고 그 구한 값을 대입하여 y를 구하면 됩니다. 이하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3번. 마찬가지 2차 연립방정식이고 우변이 0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항시킨다고 생각하면 인수분해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다고 보이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고 과감히 베팅하고 2차항 소거 혹은 상수항 소거를 생각해 보는데 2차항이 몇 개 있습니까? 3개나 있습니다. 한 방에 소거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이럴 때 상수항 소거를 노려봅니다. 상수항 소거를 위해서 굳이 이항하지 말고 상수항 7과 마이너스 14이므로 1번식에 마이너스 2를 곱하여 더하기를 합시다. 1번식에 2를 곱해서 더하기를 합시다. 1번식에 2를 곱해서 2번식과 더하기를 합시다. 2x제곱 더하기 4, 6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면 마이너스 11xy 2y제곱 더하기 3y제곱은 0 해서 상수항을 소거했습니다. 인수분해가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6, 3과 2, 3과 1, 마이너스 붙여주면 마이너스 11 만들었죠? 3x 빼기 y, 2x 빼기 3y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y가 3x이거나 혹은 y가 3분의 2x, 2x가 3y라고 두겠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방금 얻은 이 1차식들을 1번식 혹은 2번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1번식에 대입해 보죠. x제곱 빼기 x의 y는 3x이므로 3x제곱 더하기 9x제곱은 7. 결국 7x제곱이 7이므로 x제곱은 1, x는 풀마 1, y는 풀마 3 이렇게 되겠죠. 2x가 3y는 x는 혹은 y는 꼴로 고쳤을 때 분수가 나오기 때문에 저를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x는 3k, y는 2k 이렇게 저는 매개 변수를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x에 3k, y에 2k를 주면 9k 제곱에 마이너스 6k 제곱 플러스 4k 제곱은 7. 1번식에 대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7k 제곱이 7이므로 k 제곱은 1입니다. 따라서 k는 풀마 1이고 따라서 x는 풀마 3, y는 풀마 2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기본 2차 연립방정식 매우 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문제 13-7번. 자, 2차와 2차의 연립입니다. 이걸 2차라고 알아봐야 되죠. 2차와 2차의 연립입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그 알고리즘을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보십시오. 인수분해가 됩니까? 인수분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2차항 소거가 가능합니까? 2차항 소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상수항 소거라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보십시오. 상수항 소거를 위해서 뭐 똑같이 30을 만든다거나 3분의 10 이런 걸 곱할 수도 있겠지만 위에 3배하고 아래식에 10배 한다. 이렇게 한다면 빼면 3x제곱 3y제곱 빼기 10xy는 0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겠죠. 이것은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좀 순서를 바꿀까요?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래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항 소거를 위해서 위식에 7배 아래식에 5배
그래서 위아래를 더해주면 5x제곱에 5y제곱에 12xy에 7x 더하기 7y는 빵 이렇게 되겠죠. 이 식을 인수분해 하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잠깐 멈추죠. 이 문제의 의도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우겠습니다. 식의 특성을 파악해라. 이것이 이 문제의 핵심 논조입니다. 이 식은 대칭식입니다. xy를 서로 교환하여도 변하지 않죠. xy, x 더하기 y, 대칭식 더하기 대칭식 해서 전체식은 대칭식입니다. 마찬가지 대칭식 더하기 대칭식입니다. 대칭식은 이렇게 좀 생각해봐라. x 더하기 y와 xy로 너는 이 식을 재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x 더하기 y를 a, xy를 b라고 둔다면 그러면 1번식을 a와 b로 써봐라. a제곱 빼기 2b가 10이다. b는 말 그대로 b가 3이다. 그러면 이건 a와 b에 관한 연립방정식인데 2차와 1차의 연립이 아니냐? 게다가 b에 3 대입하면 a가 바로 나오지 않느냐? 너무 쉽다. 이렇게 되겠죠. b에 3을 대입하면 a제곱은 얼마입니까? 16입니까? a는 풀마 4. a가 풀마 4니까 x 더하기 y가 4일 때와 마이너스 4일 때가 있고, 그러나 xy는 3으로 고정된 값이죠. 이때와 이때 각각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제가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다 했죠. 물론 이 같은 경우는 너무 쉽습니다. 3과 1이지 않습니까? x, y가 3과 1, 1과 3, 이게 첫 번째 경우가 되겠죠. 두 번째 경우도 사실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너무 쉽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합과 곱으로 표현해라. 그 다음 그 합과 곱이 정수의 곱으로 바로 보이지 않을 때, 두 정수로 보이지 않는다면 2차 방정식을 작성해라. 이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a와 b로 둡니다. 따라서 1번식은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5,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제곱 빼기 2b인데 여기 플러스 b니까 a제곱 빼기 b가 7 이렇게 둘 수 있죠. 1차와 2차의 연립이니까 대입하면 b 대신에 마이너스 5 빼기 a를 대입합니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5는 7이니까 넘어와서 이렇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와 1, a가 마이너스 2일 때 b는 마이너스 3, a가 1일 때 b는 마이너스 6 해서 첫 번째 경우는 a 더하기가 아니고 x 더하기 y,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2고 xy가 마이너스 3일 때가 되겠죠. 그때의 xy 정수가 바로 보이죠. 마이너스 3과 1 혹은 1과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두 번째 경우 x 더하기 y가 1이고 xy 곱이 마이너스 6이다. 바로 보입니다. 3과 마이너스 2 혹은 마이너스 2와 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좀 대칭식의 특징대로 가자. 자, 다음 문제 기본 문제 13-8번 공통근 문제입니다. 1번 두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m 더하기 x 빼기 3m은 0과 x제곱 빼기 m 빼기 5x 더하기 3m은 0이 공통근을 가진다. 상수 m의 값을 구해라. 공통근 문제는 공통근을 알파라고 둡니다. 좀 귀찮아하는 학생들은 공통근을 알파라고 두지 않고 그냥 풀기도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조금 문제의 소지는 있으나 별 문제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식만 하고 있다면 답을 내는 데는 별 문제가 없죠. 하지만 저는 좀 정확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말할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두 2차 방정식은 여기에 x와 여기 x 같은 x를 쓰고 있지만 두 x는 같은 x가 아니죠. 하지만 공통근을 알파라 해서 알파를 근으로 함으로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제곱 더하기 m 플러스 1의 알파 빼기 3m은 0이 성립하고 알파제곱 마이너스의 m 빼기 5 알파 더하기 3m은 0이 성립합니다. 그때 이 두 방정식의 알파에 관한 두 2차 방정식은 이제 같은 문자 알파가 실제로 같습니다. 공통근이었죠. 같은 값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연립방정식이 된 겁니다. 이 연립방정식은 2차 연립방정식이네요.
2차, 2차 연립 방정식이 만약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면 인수분해를 하는데 현재 1번, 2번 어느 것도 인수분해가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2차를 소구할 것이냐, 상수항을 소구할 것이냐, 이 문제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2차항 소구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알파 제곱을 소구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빼면 되겠죠. 그 방향으로 간다면 알파 제곱이 소구되고 m알파에 마이너스 m알파를 소구하면 빼서 2m알파가 되고 1알파에서 5알파를 빼니까 빼기 4알파가 되죠. 따라서 2m 빼기 4알파. 그 다음 마이너스 3m에서 플러스 3m을 빼면 마이너스 6m은 빵 해서 1차식을 얻습니다. 이 1차식을 1번, 2번 선택하여 알파는 혹은 m은 하여 대입하는 것이 아까 2차항 소구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때 이 식은 상수항을 소구해 본 걸 생각해 봅시다. 지금 상수항이 마이너스 3m과 플러스 3m으로 더하면 쉽게 사라지고 뿐만 아니라 여기 m알파와 마이너스 m알파도 더하면 사라지는 게 보입니다. 이럴 땐 상수항 소구를 해 봅시다. 1 더하기 2는 2알파 제곱. m알파는 사라지고 알파와 5알파를 더했으니 6알파가 되고 알파를 구하기 딱 좋은 식이죠. 알파는 0 또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공통점을 가진다는 얘기일까요? 그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때 알파가 0 혹은 알파가 마이너스 3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보시면 그냥 공통근을 가진다는 것과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진다는 차이가 있는데 1번 문제에서는 공통근을 가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통근이 두 개가 존재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1번 문제에서는 둘 다 가능할 것이고 2번 문제에서는 둘 중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온다면 둘 중에 하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알파의 0을 1번식에 대입해 봅니다. 0을 대입하면 m은 얼마입니까? 0이 되겠죠. 1번식에 알파의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봅니다. 9 빼기 3의 m 더하기 1 빼기 3m은 0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3m 이항시키면 6m이 되고 9 빼기 3 6이 됩니다. m은 1이죠. 그러면 m의 값은 0이 되거나 1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m의 값이나 알파에 대해서 특별히 제거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둘 다 답으로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2번과 같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진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공통근을 알파라 하면 이게 성립하죠. 알파 제곱 더하기 m알파 더하기 m 더하기 1은 0이 성립합니다. 본식도 2차항을 소구할 거냐 상수항을 소구할 거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상수항이 같지 않으므로 1거에 소구가 안 되고 따라서 2차항 소구를 시도해 봅니다. 1번 빼기 2번으로 갑시다. 3m 알파 마이너스 2m 빼기 m 마이너스 3m 플러스 1 빼기 플러스 1 따라서 딱 좋네요. 3m에 알파 마이너스 1 이때 알파는 1 알파가 두 개 나오지 않네요. 알파가 1이거나 아니면 m이 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알파가 1일 때는 어떤지 만약에 m이 0이면 어떨지 생각해 보는데 일반적으로 알파가 1이고 m은 0이 아닙니다. 왜? m의 0을 대입해 보면 여러분 m의 0을 대입한다면 주어진 2차 방정식의 1차 함계수 둘 다 0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항 여기가 마이너스 1이므로 상수항이 플러스 1 상수항이 플러스 1 2차 함계수가 원래 같았으니 저 방정식은 같은 방정식이 되죠. 두 2차 방정식이 서로 같다. 두 2차 방정식이 서로 같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죠. 오직 하나의 공통근 조건에 위배가 됩니다. 따라서 공통근은 알파가 1입니다. 따라서 1을 대입해 줍니다. 1을 여기다 대입할까요? 상관이 없죠. 1 더하기 4m 빼기 2m 더하기 1은 0 따라서 2m이 마이너스 2 m은 마이너스 1 m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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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본 문제 13-9번은 자연수 조건을 가지는 부정방정식의 해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정방정식, 해가 정해지지 않는 방정식이죠. 그때 자연수 혹은 정수 혹은 실수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해를 한정 지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수와 정수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약수배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됩니다. 약수배수 성질, 당연히 여기 포함된 말이지만 홀짝 성질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약수배수 성질을 이용한다는 것은 두 식의 곱이 어떠한 상수꼴, 여기 상수라는 것은 당연히 정수겠죠. 둘의 곱이 정수꼴로 나오도록 식을 정리해주면 이 정수는 약수가 한정되어 있죠. 따라서 이들이 약수여야 되므로 그를 이용하여 해를 구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실수 조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완전 제곱식의 합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요꼴로 만들어준다면 이 식의 값도 0, 이 식의 값도 0 된다라는 걸 이용하는 것이죠. 1번 문제 보겠습니다. xy-2x를 x로 묶으면 y-2라는 인수를 만들 수 있는데 뒤에 있는 이 식도 y-2를 인수로 갖도록 해줍니다. 그럼 여기가 -4y로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4를 써준다면 -4y까지 만들어냈죠. 상수항이 현재 플러스 8인 상태이므로 6을 빼준다면 좌변의 식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x -4에 y-2로 이 식을 정리해주고 빼기 6은 이항시켜서 여기를 정수로 만들어주면 두 식의 곱이 6이 되는데 xy가 자연수이므로 결국 정수 곱하기 정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6의 약수가 되어야 하므로 6의 약수는 양수 중에는 1, 6, 2, 3, 3, 2, 6, 1이 있을 것이고 음수 중에도 있죠. -1, -6, -2, -3, -3, -2, -6, -1 총 8가지의 후보가 가능합니다. 후보라고 방금 말한 이유는 xy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xy는 최소 1 이상의 수이죠. xy가 1 이상이라면 x 빼기 y는 1 빼기 4, -3 이상입니다. y 빼기 2는 1 빼기 2, -1 이상의 값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둘 중에 x 빼기 y가 -3 이상이 아닌 -3 이상이니까 요게 제외될 것이고 y 빼기 2가 -1 이상이 아닌 이 세 개가 제외됩니다. 따라서 양수인 경우만 생각하면 된다. 네 가지만 봅시다. 이때 x 5, y는 8이 되겠죠. 이때 x 6, y는 5, x 7, y 4, x 10, y 3 이렇게 4쌍의 해를 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2번 문제 3x 더하기 5y는 90이다. 이 식은 1번과 달리 곱꼴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90이 5의 배수이죠. 5y도 5의 배수이죠. 근데 3x는 3 곱하기 x인데 이 3은 5와 서로 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5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x가 5의 배수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접근하거나 아니면 90은 3의 배수입니다. 3x도 3의 배수입니다. 그런데 5y에 5가 3과 서로 소네? 그러면 y가 3의 배수이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둘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하나를 기준을 잡는 게 좋은데 3의 배수를 기준 잡는 게 좋을까요? 5의 배수를 기준 잡는 게 좋을까요? 기준이라는 것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경우의 수가 적은 것을 기준 잡는 게 좋죠. 5의 배수가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x를 기준 잡아서 생각해 봅니다. x가 5의 배수이므로 5를 대입해 봐도 되고 5, 10 저는 x는 5k라고 두겠습니다. k는 자연수가 되겠죠. 그러면 x에 5k를 대입하고 양변을 5로 나누면 3k
더하기 y는 18이 되겠습니다. 양변을 5로 나눴습니다. 3k와 18은 둘 다 3의 배수이죠. 그런데 3의 배수에다가 y를 더한 게 3의 배수가 되려면 y가 3의 배수입니다. 물론 y도 3k는 안되죠. 3m 이런 식으로 대입할 수도 있지만 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y에 대입해봅시다. y 갈 수 있는 값은 3, 6, 9, 12, 15까지가 나옵니다. y가 18이면 k가 없죠. y가 3이면 k가 5가 되겠습니다. 6이면 12, 4, 3, 2, 1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k 값을 알았다는 것은 x가 바로 25 5배 하면 되는 것이죠. 20, 15, 15 해서 5개의 순서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부정방정식 실수 조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방정식은 미지수가 x, y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정방정식인데 실수 조건이 있으므로 해를 한정 지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 실수 방정식은 완전 제곱식의 합은 0꼴로 고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상태에 전개해야 되겠죠. x제곱, y제곱, 4x제곱에 y제곱에 4 빼기 8xy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완전 제곱식 하나로 고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없습니다. 따라서 두 개를 정도를 생각해 보는데 x제곱, y제곱은 xy가 포함된 항의 완전 제곱식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곱한 거에서 x, y가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약에 여기 x나 혹은 y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곱하면 y 또는 x가 같이 있으면서 차수가 2 이상인 것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상수항만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8xy가 나온 거죠. 그러면 여기에 빼기 2를 넣어 본다면 혹은 빼기 4를 넣어 본다면 4를 넣는다면 마이너스 8xy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4를 넣으면 마이너스 8xy는 나오지만 16이 나오죠. 16이 나온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뭐 안 된다고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경우의 수를 지금 둘 다 살펴야 됩니다. 만약에 2를 넣는다면 마이너스 4xy가 나옵니다. 얘를 다 만들지 못하여도 남아있는 xy를 가지고 xy를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맞는 방법이 되겠죠. 4x제곱과 y제곱은 뒤에서 2x랑 y를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를 준다면 마이너스 4xy가 만들어지죠. 따라서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둔다면 마이너스 4xy와 마이너스 4xy로 마이너스 8xy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상수항도 4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이 맞겠습니다. 따라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었으므로 xy가 2가 되고 2x가 y랑 같아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차와 2차의 연립이 되고 y에 2x를 대입한다면 2x 제곱이 2가 되어 x가 풀마 1, y는 풀마 2가 정답이 되겠죠. 물론 정확한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여기에 복부가 동수임을 밝혀줘야 합니다. 자, 이처럼 실수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임을 보여주는 이런 식을 만들든지 아니면 절대값을 가지고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수 조건이 있을 때 두 절대값이 합이 0이다. 그 말은 이 속에 있는 알맹이들의 합이 각각 0을 만족해야 되겠죠. 혹은 우리가 복소수의 상등이라는 개념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였죠. 복소수의 상등 개념도 미수가 두 개 있고 식이 하나밖에 없지만 잘 정리하여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만들었는데 이 복소수가 0과 같다면 실수 부분 0, 허수 부분 0 돼야 된다 해서 식을 두 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 13-11번 활용 문제입니다. 직사각형 ABCD의 내부에 직사각형 ABCD의 내부에 P라는 점을 잡아 PC가 5, PD가 3루트 5가 된다. 3루트 5니까 5보다 조금 길죠. 그래서 뭐 PD가 좀 더 길게 한번 잡아볼까요? 이 정도 잡겠습니다. 크게 상관없지만 PA와 PB의 값을 구해라. 자, 이 그림을 그리는 순간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이 떠오릅니까?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정을 똑바로 한 학생이라면 이게 떠올라 줘야 됩니다. 무슨 정리였습니까? 직사각형 내부의 한 점에서 꼭지점 PA 제곱, PC 제곱에 이르는 값 이 둘의 합은 PB 제곱 더하기 PD의 제곱이다 라는 정리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PA의 제곱은 요 길이 1번, 요 길이 2번이라 하면 1번 제곱과 2번 제곱의 합이죠. PC의 제곱은 이 길이를 3, 요 길이를 4라고 하면 3제곱 더하기 4제곱이 됩니다. PB의 제곱은 뭡니까? 1제곱 더하기 4제곱이죠. PD의 제곱은 무엇입니까? 3제곱 더하기 2제곱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립한다 라는 얘기가 되었죠. 자, 그래서 PA 길이를 X, PB를 Y라고 합시다. X제곱 더하기 PC제곱, Y제곱 더하기 45가 성립합니다. 즉 X제곱 빼기 Y제곱은 20이다 라는 첫 번째 식이 성립하네요. 그런데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식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없죠. 그때 우리는 자연수라는 조건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X제곱 빼기 Y제곱이 20인데 XY가 자연수가 된다. 자연수라면 많지 않겠구나.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은 노가다, 소위 말하는 노가다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사실 그리 많지 않은 경우니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식을 가지고 놀기 위해서 한번 인수분해하면서 생각해보죠. 자연수 조건을 가지는데 여기 정수가 있고 그러면 x 더하기 y, x 빼기 y 모두 정수이므로 두 정수의 곱이 20이니까 20의 약수이구나를 알 수 있고 20의 약수 중에 x 더하기 y가 x 빼기 y보다 항상 더 큰 것이므로 이것이 21, 이것이 12, 이것이 5, 4인 것만 생각하면 되죠. 왜 음의 정수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x 더하기 y가 양수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3개만 생각해보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키포인트, 여러분 x, y 두 정수의 합, x 빼기 y 두 정수의 차, 두 정수의 합과 차는 무엇이 같습니까? 항상 그 정수의 값과 관계없이 항상 홀짝성이 같죠. 홀짝성을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가 기우성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걸 모르는 학생은 혼자 생각해 보시고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x 더하기 y와 x 빼기 y는 홀짝이 같아야 하므로 하나가 짝인데 하나가 홀인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정답은 10과 2에서만 나옵니다. 따라서 x는 6, y는 4 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36에서 16을 빼면 20이 됩니다. 자, 이로써 기본 문제 풀이는 마치겠습니다.